안녕하세요. 텔레학교의 텔리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 목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 관계, 자신, 타인, 사회 및 공동체, 자연과 초월적인 관계 모두 다 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난 어떻지?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 가치를 내가 그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한 도덕적 기능과 실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도덕과의 목표예요. 되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기본적인 도덕 덕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누는 거, 배려하는 거, 협동하는 거? 그렇죠?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기본적인 덕목으로는 성실, 배려, 정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길러서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키우는 게 도덕과 교육 전체의 목표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당연하죠. 이것을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할까? 3학년 도덕과 수업의 목표를 하나 딱 가져와 보면요. 정직의 의미를 알고 모범 사례를 탐구하며 정직하려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직의 의미.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올바르고 곧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 중에 어디쯤 해당할까요? 착한 어린이 3단계쯤? 이건 거의 뭐 4단계 법과 규칙을 넘어서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었죠. 그 시대에 온갖 비판과 모욕을 다 받았어요. 갈릴레오가 내가 직접 관측해 보겠다. 그래서 만안경을 하늘에 댔죠. 그랬더니 목성 주변으로 4개의 위성이 도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목성이란 별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들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동설이 사실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찾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천상계의 모독이라고 해서 종교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처해지고 화형을 명받았죠. 그때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갈릴레오는 2번의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지동설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을 당했죠. 정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정직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정말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교사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라 이것이 더 새롭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업을 짜야 되는 거예요. 갈등 사례, 모범 사례 막 찾고 이렇게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고민과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들 중에서는 도덕은 전담 선생님이 그냥 꽉 잡고 연구하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교사들끼리는 그래요. 도덕 시간만 도덕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정교과가 도덕 시간이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사회에서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터지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르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희 교육과정이 다 증거예요. 또 보호자님들도 다른 건 다 봐주지만 나는 거짓말 하는 건 안 봐준다. 할 정도로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엄격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정직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잔소리나 훈계가 아닌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콜버그의 발달로 우리가 정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직하지 않으면 혼나요. 혼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정직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라면 정직했더니 오히려 혼이 덜 나요.
그러면서 정직한 태도는 칭찬한다. 이런 말까지 들은 거예요. 정직했더니 뭔가 좋은 게 생긴 거죠.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정직하면 덜 혼나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랬더니 자기 예상과 달리 엄청 혼이 난 거예요. 특히 같이 있던 친구가 거짓말을 했고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혼났어. 그러면 이 도덕적 기준, 도덕적 사고가 와장창창창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속이고 넘어가는 게 장땡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도덕적 사고는 계속해서 발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좀 더 나아갑니다. 정직이 다들 좋은 거래요. 선생님도 보호자도 친구도 다 좋대요. 그리고 자기가 정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직한 사람들 속에 있어 보니까 편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 같지도 않고 모두가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옳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단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 3단계에 있는 어린들은 정직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정직해서 오히려 혼이 나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아이 뭐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개인적 동기에 의한 거라면 3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 동기를 넘어서 이 집단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들이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런 어린이를 키울 수 있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담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부러움을 토로하고 어떻게 키우셨는지 오히려 묻게 되고 그런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배려도 비슷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 나는 배려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배려심 있어. 그러면 난 한 5단계쯤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려가 뭐죠? 혹시 배려를 왜 하세요? 배려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이게 제가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받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3단계 수준이겠죠? 또 어떤 분은 난 솔직히 배려하면서 약간 계산을 하게 돼. 내가 배려하면 나도 배려받지 않을까? 예, 2단계입니다.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죠. 또 어떤 분은 배려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배려할 때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 2단계입니다. 욕구 충족의 단계죠. 그러면 사회 계약,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 합의의 원리를 가지는 것, 이게 5단계거든요. 그 수준이 됐을 때 배려란 뭐냐? 나도 너도 배려를 받을 만큼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권리와 생명체로서의 존중감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즐길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세금을 적절하게 쓰고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동의하느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이 5단계의 사고 수준입니다. 5단계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좀 더 합의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면 이제 거의 법과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의가 되면 법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6학년 할 때였어요. 어떤 어린이에게 그날 엄청나게 꾸중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한테 다가가지 못해요. 좀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실이라면 교사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한테 혼난 친구에게 쉽게 못 다가가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어린이가 혼난 친구 옆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더니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옆에서 숙이고 뭐라고 해요. 듣고 싶죠. 뭐라고 하는지. 야, 선생님 너무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안 들리는데 점점 혼난 어린이 얼굴이 풀리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면서 혼난 친구 얼굴이 이렇게 풀리고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나가는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요. 이 웃음 있죠. 그 비웃거나 이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웃음이었냐면 선생님 이 친구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런 웃음이었어요. 순간 제가 어른이고 걔는 13살인데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 친구가 그렇게 혼난 친구한테 다가가 얘기하고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면서 우리는 그때 잘 화해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벌써 30살이 넘었네요. 지금도 저한테는 세상에 배려 같은 그런 어린이 아니네, 어른이네요. 교사가 교실에서 어린이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화나게 하고 저 친구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더 많은 친구들은 혼나는 친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요. 저 친구 불쌍하다, 나도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용기 있게 말하는 친구는 참 어려워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때 누군가 한 사람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거, 그런 다정함? 이런 게 도덕성이지 뭐가 도덕성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른임에도 그 친구한테 많이 위로를 받았죠. 근데 가정에서도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는 페어런트 차일드, 애어른이죠. 사실 가끔 빡센 육아에서 이런 소소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된다, 내가 이 아이의 위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의 어린 시간은 사라집니다. 발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쳐야 할 것을 거쳐야 해요. 그러지 못한다면 내면이 고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높은 도덕성을 바라지 말고 어른이 높은 도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보고 배웁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드는 이유도 그것이죠. 이럴 때 위인전 괜찮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도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모습이 어떤 이상적인 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또 주위에서 만나면 더욱더 좋고요. 우리가 도덕성을 키웁시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안녕히 계세요.